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교과서 44쪽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기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기업은 규모별로 분류도 할 수 있고 설립 주체별로 분류도 할 수 있고 업종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모든 기업의 기업 경영 활동은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가치 창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배우고 나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교과서 53쪽을 펼쳐주세요. 네, 첫 번째 생각하기. 내가 만일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번 내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장님이고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만약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계 처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사원들, 직원들 관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선생님 만약 제조업의 사장님이라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산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1인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인 기업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생, 생산 부분도 선생님이 혼자 해야 될 거고 또 돈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혼자 해야 될 거고 뭐 혼자서 일하니까 직원 관리 같은 건 필요 없겠지만 뭐 돈과 관련돼서 기타 회계 처리도 선생님 혼자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대기업 사장님이다, 대기업 회장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 관리팀이 따로 있을 거고 또 돈을 관리해주는 재무관리팀이 따로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회계 같은 걸 담당해주는 회계팀도 따로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네, 1인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내가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경영 활동과 처리들을 해야 한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 정리 몇 가지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자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원은 어떤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할 때 필요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뭐, 다양한 자원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적, 사람 인자입니다. 네, 사람의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인적 자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뜻합니다. 경제적 가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피겨 스케이트 하는 게 본인의 인적 자원, 경제적 가치겠죠. 네, 그다음 물적 자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적 자원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자원 모든 게 여기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데요. 뭐 돈, 땅, 그리고 건물, 그리고 또 뭐 생산, 판매, 설비, 시설, 뭐 공장 같은 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네, 그다음 용어 정리로 볼 것은 이제 재화와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 때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두를 뜻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 정부, 그리고 종업원, 은행, 고객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 본격적으로 이제 53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기업 경영 활동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경영 활동 모든 것은 이런 어떠한 돈적인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삼성에서는 이렇게 경영 활동의 목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 삼성 반도체, 휴대폰 같은 생산 설비, 물적 자원, 공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낮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생산 관리를 할 거고, 또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삼성전자에는 2019년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요. 네, 이런 10만 명의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이제 경영 활동의 최종 목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경영 활동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바로 기업 경영 활동입니다. 네, 이렇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함이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게 바로 기업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활동을 이제 위해서는 크게 이제 거쳐야 될 단계가 생산의 단계, 그리고 마케팅의 단계, 그리고 고객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의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의 이제 휴대폰이에요. 삼성의 이제 휴대폰을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뭐 자재나 부품 등을 구매를 해와서 이제 공장에 가서 이렇게 막 기계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가공 생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휴대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마케팅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100대나 생산했는데 마케팅이 실패해서 한 대도 못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제 최종 목표인 이윤 창출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한 대도 못 팔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낸 걸 다 완성적으로 이제 모두 판매를 잘하고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네, 상품을 완성한 다음 이를 고객들에게 홍보와 광고 등을 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네, 요즘 TV에 보니까 S20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삼성 같은 대기업 S20이란 이런 휴대폰이 우리가 출시된 지 다 알고는 있지만 비싼 돈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고 인터넷 광고를 하고 하는 이유가 다 뭘까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이런 상품을 홍보를 하고 뭐 우리 상품 이렇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많이 써봐라. 우리 상품을 많이 알아다 달라고 하는 게 바로 마케팅 활동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휴대폰 100대를 다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휴대폰 100대를 다 팔았는데 갑자기 뭐 배터리에 불량이 났어요. 이럴 때 이제 서비스를 안 해주고 우리 이미 팔았으니까 뭐 배터리 교체도 안 해주고 너네가 뭐 유상으로 교체를 하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 휴대폰을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이 휴대폰을. 고객 관리가 엉망인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고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서 상품을 잘 팔고, 그 다음에는 추후 지속적인 이제 판매나 이런 브랜드 인지도 유지를 위해서 고객 관리를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서비스 센터 같이 뭐 삼성 서비스 센터로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뭐 TV, 냉장고 같은 큰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준 서비스도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대기업에서는. 네, 기업의 그 이제 활동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기업의 가치 창출. 기업의 가치 창출은 크게 핵심 관리 활동과 지원 관리 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생산 관리 핵심 관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 관리와 마케팅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핵심 관리 활동을 통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지원 관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재무, 인적 자원 관리, 회계 정보 관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원 관리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잘 봐두도록 하세요.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재무, 인적 자원, 회계 정보 관리 이렇게 5가지 관리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핵심 관리 활동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핵심 관리 활동의 이제 첫 번째 생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이렇게 공장일 건데요. 대구에도 많은 공장이 있고 이제 한국 곳곳에 이렇게 이제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이제 공장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생산 관리란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입니다. 네, 생산 관리의 최고의 키포인트는 바로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말 뜻에는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가성비 있게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효율적 생산 활동을 뜻하는데요. 네,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공장에서 1라인부터 반도체가 이제 조립을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계가 하는 일이라도 가끔씩 불량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불량품이 이제 공장에서 나와서 포장이 돼서 고객에게 배송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이 불량품을 공장에서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서 바로 폐기해야 할 것을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하고 또 고객이 그 상품을 쓰다가 또 화자가 생겨서 반품을 하고 또 그 제품을 또 폐기 처분을 하고 처음에 이제 공장에서 출발한 불량품을 잡지 못하고 고객 손에까지 갔을 때 우리는 굉장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회사 측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서 불량품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은 효율적 생산 관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경영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산 관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다양한 이런 개념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지트 시스템이라고 저스트 인 타임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생산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한 식스 시그마라고 수백만 개 중에 0. 몇 개의 불량품을 발생할 수 있도록 불량품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불량품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다양한 이런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기업에서 하는 것이 바로 생산 관리 활동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 관리 활동, 생산 관리 활동, 핵심 관리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네, 두 번째 핵심 관리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핵심 관리 활동은 바로 마케팅 관리입니다. 마케팅 관리란 소비자 욕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또 유통 경로를 결정, 판매 촉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고객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아주 우리 뇌리에 많이 박힌 이 배달의 민족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이 TV를 틀 때마다 뭐 유튜브를 시청해서 유튜브에 뜬 광고를 볼 때마다 뭐 맛있는 뭐 망고 빙수를 보여주면서 뭐 망고도 뭐 우리 민족이었다.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게 그런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배달 음식은 배달의 민족에서라는 아주 강력한 이런 문구가 거의 세뇌되듯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활발한 이런 마케팅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 어플이라고 딱 한번 생각을 하면 아마 요기요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더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게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보다 좀 더 그 마케팅 활동을 좀 더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아까 이제 요번에는 기업의 가치 창출 중 지원 관리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은 이렇게 핵심 관리 활동, 지원 관리 활동이 있는데요. 지원 관리 활동은 말 그대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영 활동입니다. 가장 먼저 재무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 관리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달을 하고 이런 조달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 통제를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주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재무 관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업은 가치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원 관리 활동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합리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에는 뭐 지금 10만 명이 넘지 싶은데 10만 명에 달하는 이런 아주 거대한 이런 인구를 어떻게 하면 더 어떤 인재를 어떤 부서에 이제 배치를 시키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성 있게 이제 움직일지 어떤 조직 구성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이제 기업이 더 효율적일지 효과적일지 효율적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지원 관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내에 뭐 유치원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리고 뭐 휴가비로 뭐 100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이제 지원 활동들도 모두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합니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네, 지원 관리 활동의 마지막입니다. 회계 정보 관리.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회계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여 경영자의 경영 관리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활동이 바로 회계정보관리입니다. 회계정보관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활동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기업의 가치 창출은 크게 핵심 관리 활동과 지원 관리 활동으로 나뉩니다. 핵심 관리 활동에는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가 있고 이를 통해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관리 활동에는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 회계 정보 관리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이 모두 끝이 났고요.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54쪽. 54쪽에 있는 활동 3을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